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를 만들고 MS SQL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데이터 그리드 뷰에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저번 차시에서 데이터베이스 컴퍼니를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들을 만든 다음에 연동해서 가져왔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컴퍼니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컴퍼니 먼저 하셔야겠죠. 샘플 테이블을 검색하고 샘플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예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샘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stdid, edid를 인트형으로 해서 추가를 했고요. stdid를 프라이머 키로 잡았기 때문에 기본 키의 특성상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 sid를 잘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코드는 직접 그 MS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그걸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상태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바로 실습한 결과만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 창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본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이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 실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전 차시에서 이렇게 계속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 연결 방법부터 해서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윈도우즈 폼스 앱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폴더에 어떠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저장할 건지 그거 고심을 하시고요. 저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서버 탐색기를 띄워서 데이터 연결을 시도하는데 저는 컴퍼니 뒤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한 번씩 다 해본 상태여서 이게 뜨고 있는 거고요. 자, 연결 추가를 눌러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MS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서버 이름을 새로 고침을 눌러도 되고 이 리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 목록을 검색을 합니다. 취소 버튼 누르지 마시고 MS SQL을 제대로 설치하신 분이면 그거를 찾아서 그 이름, 설치됐을 때 이름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잠깐 그 매니지먼트를 띄우고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에 이게 이름이에요. 설치 이름. MS SQL 지금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캡처해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화면에 이렇게 여기서 뜰 겁니다. 그럼 골라주시고 데이터베이스도 고르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수가 있겠죠. 아까 만들어 놓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연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화면 디자인을 좀 하겠습니다. 버튼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레이블 2개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2개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박스 2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레이블이든 텍스트 박스든 속성을 눌러서 텍스트라는 속성에서 화면에 나갈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시작 번호, 그리고 두 번째 레이블은 데이터 개수. 자, 시작 번호는 std id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주라고 제가 그랬고요. 데이터 개수는 뭐 3개면 데이터가 3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자, 버튼은 책에서는 그냥 버튼 1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속성 가서 입력으로 화면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수명들은 버튼 1 그대로고 텍스트박스 1, 텍스트박스 2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속성에 가면 위에 올라가면 name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SQL, 자, 다시 도구 상자를 열어서 우리가 DB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SQL 관련된 것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SQL 먼저 커넥션을 해야 되니까 커넥션을 여기 폼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커맨드를 폼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지금 SQL 커넥션 1 그리고 SQL 커맨드 1이 생겼고요. 자, SQL 커넥션 1부터 속성 가서 세팅하겠습니다. 이름은 SQL 커넥션 1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이 스트링은 연결된 걸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결을 시도하셔도 됩니다. 아까 했던 작업이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좀 전에 잡았기 때문에 뜨고요. 서버 이름은 다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서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선택해주고 연결 테스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연결 스트링이 잡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할 것이 없고, 자, 커맨드. 자, 커넥션은 무슨 일을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 길을 깔아주고요. 자, 커맨드는 SQL문에 관련돼서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1을 누르고 설정을 하겠는데요. 네임은 SQL 커맨드 1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우리가 코드에서 줄 겁니다. 여기 커맨드 텍스트라는 것은 이 커맨드 1이 수행할 SQL 문을 주면 되는데 이건 코드에서 바로 입력을 할 거고요. 텍스트고 그 다음 내려와서 커넥션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SQL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커넥션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SQL 커넥션 1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세팅해 놨잖아요. SQL 커넥션 1에서 조금 전에 DB 연결까지 다시 한번 했었잖아요.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는 SQL 커넥션 1이라는 길을 통해서 갈 겁니다. 자, 파라미터라는 것은 여기 상자에서 입력한 것과 이 상자에서 입력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SQL을 구성할 겁니다. 따라서 이 파라미터가 있는 SQL을 구성할 거라서 이 커맨드에서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SQL 커맨드 1을 클릭하고 속성 갔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스에서 컬렉션에서 땡땡땡을 눌러서 컬렉션 편집기를 띄웠습니다. 교재에서는 바로 컬렉션 편집기가 보이죠. 네, 이렇게 눌러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선 처음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오른쪽에서 파라미터 1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골뱅이 S사인을 주고 AA 이렇게 입력을 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AA가 추가됐고요. 이 AA는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서 입력한 거를 받아올 겁니다. 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골뱅이 BB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교재에서는 155페이지에 그 코딩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먼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55페이지에는 연결을 하는 작업이 빠지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폼 1을 더블 클릭해서 그 이벤트를 보시면 폼이 로드 됐을 때라는 이벤트예요. 이 말은 이 폼이 메모리에 불러와졌을 때, 즉 시작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도해야 되니까 이 연결을 담당하는 객체가 SQL Connect 1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르겠습니다. 자, SQL Connection 1 open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가서 다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코딩을 책에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책에 있는 걸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명령 우리가 SQL 커맨드 객체에서 그 SQL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SQL 문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QL 커맨드 1 얘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커맨드 텍스트는 아까 속성에서 입력해도 되지만 코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텍스트에다가 그 SQL을 줄 건데요. 상자에서 입력한 그 번호부터 해서 개수만큼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문장은 insert 문장이 되는데요. 오타 치면 안 됩니다. insert into 그리고 교재에서는 여기 교재에서는 샘플 테이블에 그 열이 더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stid하고 edid만 만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보세요. 제가 샘플 테이블 하고 밸류수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교재에서는 가로 열고 필드 이름을 넣어놨잖아요. 열 이름을. 근데 저는 12개밖에 없죠. 뭐 2개 다 넣을 거라서 그냥 밸류수 하셔도 됩니다. 밸류수 하고 값을 첫 번째 상자에 있는 자, 골뱅이 AA 이것과 그리고 골뱅이 BB 걸로 잡습니다. 그런데 골뱅이 BB에 있는 것은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인설트문은 잡아놨지만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AA는 그대로 데이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BB로 들어갈 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SID라는 변수와 EI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저장을 시킬 겁니다. 자, 변수 선언 들어갑니다. dim SID S 인테저 정수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테저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 이름이 텍스트 박스 1이었죠. 자, 여기에 있는 그 텍스트 속성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텍스트인데 인테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씌울 겁니다. 컨버트 하는 함수로 씌워서 그 정수로 바꾼 다음에 입력을 할 겁니다. convert to int 32 비트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줄 겁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변수 두 개를 하나는 이제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있는 것은 EID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텍스트 상자 2에 있는 거를 집어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 처음에 있는 것이 SID라는 변수로 값이 int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이 EID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값을 그대로 인설트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상자가 개수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값만큼 반복되면서 개수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반복 제어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i와 j 두 개를 선언하고요. s 인테저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숫자는 그 개수만큼 랜덤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랜덤 객체를 선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전체를 녹화하다 보니 좀 잠깐 쓸데없는 화면이 떴네요. 자, 랜덤 그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랜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즈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랜드 숫자에서 100을 곱한, 그러니까 J는 우리가 입력할 값인데요. 자, J는 초기값으로 R&D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초기 랜덤 값을 주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개수만큼 입력이 될 수 있게 반복 처리할 겁니다. i는 0부터 to EID. 자, EID에 3개가 입력이 됐다면 3개의 만큼 반복이 돼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2를 하나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SID를 바로 또 플러스, 책에서는 SID를 바로 플러스하고 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걸 10번부터 넣고 싶다 해서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10을 넣잖아요. 그러면 11번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SID 플러스 이퀄 2를 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뒤로 미룰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고 가면 입력된 것보다 하나 더 많은 그 번호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로 미루고요. 그 AA에 대한 파라미터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SQL 커맨드. 자, SQL 커맨드 1. 파라미터로 처리를 하겠는데요. 자, 파라미터스 우리가 AA라고 해놨던 파라미터는 이 값은 SID하고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에서 입력한 것을 SID에 넣어놨죠. 그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것이 insert 그 문에서 골뱅이 AA에 매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밸류 속성을 줄 겁니다. 값에다가 SID를 넣어라. 자, 마찬가지로 자, SQL 파라미터 BB도 처리를 하겠는데요. 자, BB는 그 EID를 넣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EID는 개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수만큼 반복하러 들어온 거죠. 여기 보면은 EID 개수만큼 반복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EID 개수만큼 무엇을 만들어내요? 이 랜덤을 만들어내죠. J를. 그래서 여기는 랜덤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J 곱하기 I. 반복하는 것만, 그러면 중복 똑같은 숫자는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랜덤을 만들고 이제 SQL을 실행해라 그래야 되니까 execute 쿼리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것도 커맨드 1에서 지원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1 점 하고 execute 쿼리를 하겠습니다. execute 쿼리.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아까 제가 SID를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 입력한 번호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호가 하나 증가되겠죠. 자, 데이터를 3개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SID부터 해서 쭉 전체가 하나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SID가 증가되겠죠. 그리고 또 데이터가 입력되고 SID가 증가되고 데이터가 입력되고 이거를 EID는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 개수만큼 운영을 될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EID까지만 하면 하나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다 입력하고 싶으면 플러스 1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복에서는 지금 여기가 초기값이 있고 경계값이 있으면 증감이 있어야겠죠. 이 뒷부분에 I 플러스 이퀄 1을 해서 I를 증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는 일단 다 된 것 같고 실행이 안 되면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에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B에서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는 STID가 10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3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에러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 에러 메시지 좀 볼게요. 구문이 잘못됐대요. SQL이 잘못 썼나 봐요, 제가. 자, SQL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insert into 샘플 테이블 이름을 잘못 썼네요. 언더바인데. 자, 그러면 다시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번부터 아까 혹시 모르니까 11번부터 3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뭔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다시 select all from sample table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1번부터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다시 강의 자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실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실습은 우리가 컴퍼니 DB를 또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화상 강의 때 제가 만들어 드렸던 그 테이블입니다. 지금 현재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코드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use company도 이제 이 테이블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신 분이라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depth 테이블과 EMP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번 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것이므로, 그리고 이런 테이블이 없을 것이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렇게 넣어놓고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 뷰를 사용할 건데요. 자, 이거는 그 화면에 보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연결한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폼에 리스트 박스를 찾아서 넣고 그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뷰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게 리스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그리드 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그리드 뷰는 나중에 9장에서 또 나오니까 이번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실습했던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리스트 박스 가면 속성에 가서 문자 컬렉션 편집기를 띄우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지금 이 3개의 테이블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셀렉티드 핸들러에서 자, 리스트 박스 선택할 수 있는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리스트 박스에서. 그리고 여기 이벤트를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셀렉티드 핸들, 우리가 리스트 박스에서 내용을 바꾸게 되면 그게 그 말이에요. 체인지드 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전체 SQL은 select all from까지 되어 있고요. 그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한 게 테이블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EMP를 선택한다면 select all from EMP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SQL문과 그 다음에 여기서 고른 선택한 tname이 연결이 돼서 커맨드 텍스트가 될 겁니다. 자, 커맨드 텍스트는 SQL 커맨드 1이라는 데서 그 SQL 수용할 문장을 담을 수 있는 속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tname은 뭐예요? 변수 선언한 다음에 그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된 아이템의 내용을 toString으로 바꿔서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tname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죠. 그래서 SQL과 tname을 결합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자, 이번에 쓸 것은 데이터 리더를 이용해서 데이터 리더 객체죠. RDR.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SQL 커맨드 1. execute query가 아니라 execute reader. 이렇게 해서 읽어서 가져오면 그걸 다룰 수 있는 게 데이터 리더가 그 읽어서 하나씩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리더가 읽어온 것을 데이터 그리드 뷰에 표현해 줄 겁니다. 자, 데이터 그리드 뷰에 내용에 넣어준다 해서 우리가 버튼의 화면에 나가는 것은 텍스트 속성 이런 것처럼 데이터 소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온 DT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 동작을 하고요. 그 선택된 것이 SQL문과 결합해서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 있는 이런 똑같은 예제를 오라클을 통해서 실습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대면 수업 때 오라클을 합시다 했는데 대면 수업이 어려워졌잖아요. 일단 MS SQL 접속해서라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라클 설치된 학생들은 똑같은 실습이니까 오라클 연결만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OLEDB로 연결하는 거,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그 오피스 패키지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가 들어있는 거, 거기에 MS 액세스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저번 화상 강의 때 제가 액세스 사용 방법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세스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이거는 다음 우리 화상 강의 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제는 데이터 그리드 뷰 사용을 따라하는 건데요. 예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하나하나 타이핑 하진 않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 나오는 데이터 그리드 뷰 사용이라는 그 실습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말한 것은 그 9주차에서 그 화상 강의 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 컴퍼니 데이터베이스하고 EMP 테이블, 뎁트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기 코드를 담아놨잖아요. SQL로.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144페이지에 그 스키마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같이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